지금 세계 축구가 발칵 뒤집혔다. 국제축구연맹이 공식 발표한 축구 팬들의 첫 유니폼 스타 명단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한국의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메시와 호날두, 음바페와 같은 전설의 이름 옆에 손흥민이 나란히 적혔다. 왜 이 장면이 충격적인가? 세계 축구는 오랫동안 유럽과 남미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왜 FIFA는 왜 손흥민을 축구 인생의 시작을 장식하는 이름으로 선택했을까? 이건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다. 세계 축구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부터 공개한다. 손흥민이 어떻게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 세계 축구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왜 2026 월드컵의 예고편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세계 축구가 손흥민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 아시아 축구는 오랫동안 세계 무대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기술이 부족해서도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구조의 문제였다. 세계 축구의 중심은 늘 유럽과 남미였다. 최고의 리그, 최고의 자본, 최고의 미디어, 최고의 스타가 모두 그곳에 집중돼 있었다. 아시아 선수는 아무리 뛰어나도 예외적인 성공 사례로만 소비됐다. 월드클래스라는 표현조차 조건부였다. 잘하지만 중심은 아니라는 암묵적 전제가 붙었다. 이 구조는 수십 년간 유지되었고 쉽게 깨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국 축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월드컵에 나가고 유럽 리그의 선수가 진출해도 세계 축구의 서사 속에서 한국은 조연에 가까웠다. 이 일상은 당연한 현실처럼 굳어졌다. 아시아 선수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인식, 그 벽은 너무 단단해 보였다. 바로 그 구조 속에서 한 선수가 커리어를 시작했다. 독일에서 출발해 잉글랜드 무대에 정착한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와 골 결정력으로 주목받았지만 처음부터 세계 축구의 중심 인물로 취급받지는 않았다. 그는 늘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잘해도 한 시즌 반짝으로 평가받기 쉬웠고 팀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대상이 되곤 했다. 이 일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을 품고 있었다. 세계 축구는 이미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고 기존의 질서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변화의 신호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왔다. FIFA가 월드컵 공식 채널을 통해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첫 축구 유니폼에 적힌 이름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9명의 선수가 공개됐다. 이 명단은 단순한 인기 투표 결과가 아니었다. 축구 팬들이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름, 축구 인생의 시작을 상징하는 얼굴을 의미했다. 메시, 호날두, 음바페, 네이마르, 더브라이너 같은 세계 축구의 중심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그 사이에 손흥민이 있었다.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한 이름이었다. 이 발표는 기존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었다. FIFA가 선택한 기준은 분명했다. 실력, 인지도, 상품성, 팬덤. 그리고 그 모든 요소를 동시에 갖춘 글로벌 아이콘. 이는 더 이상 변방의 성공담이 아니라 중심 무대의 공식 인정이었다. 손흥민의 이름이 올라간 순간 세계 축구의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됐다. 아시아 축구 전체에 던져진 촉매였다. 그러나 이 변화는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문과 반론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정말 손흥민이 메시와 호날두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가? 개인 트로피는 충분한가? 팀 성과는 부족하지 않은가? 월드컵에서의 결정적 장면은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회의론은 구조적이었다. 세계 축구는 오랫동안 특정 지역과 리그 중심으로 서사를 만들어왔다. 그 틀 안에서 아시아 선수는 늘 비교 대상이 아닌 예외로 취급됐다. 손흥민 역시 예외가 될 뿐이라는 시선이 존재했다. 이 단계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 세계 축구 전체의 집단적 주저함이었다. 기존 질서를 부정해야만 가능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이름을 상징으로 인정하는 순간 축구 권력 구조 자체를 재정의해야 했다. 그래서 이 부름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이 논쟁을 정리한 존재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FIFA의 선택 자체가 멘토의 역할을 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제 축구의 상징은 대륙이나 혈통이 아니라 전 세계 팬이 공감하는 영향력이라는 선언이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그 선언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는 단순히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아니었다.
페어플레이, 팀워크, 꾸준함,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얼굴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첫 유니폼이라는 키워드는 축구의 본질을 찌른다. 축구를 사랑하게 만든 최초의 이름. FIFA는 이 기준으로 손흥민을 선택했다. 이 순간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접어든다. 손흥민은 더 이상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세계 축구의 기준을 설명하는 이름이 된다. 명단에 함께 오른 이름들은 상징적이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킬리안 음바페. 이들과 손흥민은 같은 기준 위에 놓였다. 이 순간 그는 안전한 세계와 결별한다. 더 이상 도전자나 언더독의 위치가 아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된다. 이는 영광이자 부담이다. 세계 축구의 중심에서 요구되는 책임이 시작된다. 손흥민은 이제 증명해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상징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관문은 통과됐고 되돌아갈 길은 없다. 손흥민의 상징성은 등번호 7번에 응축돼 있다. 토트넘과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이어진 이 숫자는 전 세계 아이들의 첫 유니폼으로 확산됐다. 팬덤은 동맹이 되었고 기대는 압박으로 변했다. 동시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새로운 스타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세대 교체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미디어와 시장은 냉정하다. 손흥민은 이 모든 시험 속에서 중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 구조적 변화의 상징으로 확장된다. 아시아 선수의 한계를 증명하는 실험대가 아니라 세계 축구가 스스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2단계에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중반부를 향해 달려간다. 손흥민의 커리어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룬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을 상대로도 주눅들지 않았다. FIFA가 선정한 축구 팬들의 첫 유니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그가 이미 세계 축구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성취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로 손흥민은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가? 단발성 상징이 아닌 축구 역사에 기록될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시면의 문턱이었다. 세계 축구는 냉정하다. 상징은 언제든 교체된다. 새로운 스타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팬들의 관심은 빠르게 이동한다. 2단계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개인 기록이나 클럽 성과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로 만족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었다. FIFA의 선택은 축하이자 시험이었다. 그 선택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일부임을 증명해야 했다. 이때부터 손흥민의 목표는 더 이상 개인 커리어 관리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상징이 된 이유를 경기와 태도로 반복해서 보여줘야 했다. 이 시면 접근의 단계는 겉으로는 성공의 정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방심하는 순간 추락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 질문은 곧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시면에 다가갈수록 압박은 복합적으로 밀려온다. 외부에서는 세대 교체의 논리가 작동한다.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고 미디어는 다음 얼굴을 찾기 시작한다. 내부에서는 체력과 시간이라는 현실이 존재한다. 축구 선수에게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매 시즌 반복되는 부상 위험, 회복 속도의 변화, 그리고 국가대표 주장이라는 책임은 손흥민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여기에 월드컵이라는 절대적인 시간 제한이 더해진다. 2026년 월드컵은 손흥민에게 단순한 대회가 아니다. 그의 상징성이 실제 무대에서 완성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2단계에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팀 성적은 항상 이상적이지 않고 개인의 활약 역시 매 경기 완벽할 수는 없다. 비판은 날카로워지고 기대는 부담으로 변한다. 이 국면은 영웅 여정에서 말하는 죽음과 재탄생의 전조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손흥민은 이 시련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는다.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은 더 이상 골 숫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장에서의 태도, 팀을 대하는 자세,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이 곧 그의 가치가 된다.
이 단계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균열이 더 위험한 시점이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한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최고의 찬사 이후에 찾아오는 침묵, 기대만큼 폭발하지 않는 결과, 그리고 냉정한 비교. 이 단계에서 기존의 프레임은 무너진다. 아시아 최고의 선수, 프리미어리그의 스타라는 표현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드러난다. 손흥민의 가치는 비교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이다. FIFA가 제시한 기준은 명확했다. 축구 팬이 처음으로 유니폼을 사게 만드는 이름. 이것은 기록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지표다. 감정, 기억, 상징의 영역이다. 손흥민은 이미 이 지표를 통과했다. 그는 축구를 사랑하게 만든 얼굴이 되었다. 이 깨달음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전혀 다른 관점의 보상을 제공한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이겨야 증명되는 선수가 아니다. 이미 선택받은 이름이다. 이 보상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세계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 팬의 기억 속에 남는 이름이 되는 것. 손흥민은 이 지점에서 자신이 왜 FIFA의 명단에 올랐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최종 무대를 앞둔 고요한 시간이다. 이 단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보다 내부의 정리가 중심이 된다. 손흥민은 이제 명확히 알고 있다. 2026년 월드컵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할 무대라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팀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후배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시간 압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압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단계는 영웅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서사가 무너진다. 손흥민은 개인의 영광이 아닌 공동체의 서사를 선택한다. 이는 최종 대결을 준비하는 정신적 귀환의 과정이다. 이제 무대는 다시 공적 공간으로 이동한다.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대의 축구 무대에서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위치로 선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해야 할 도전자가 아니다. FIFA가 인정한 글로벌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에는 상징성이 실린다.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해지고 골 하나보다 메시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 이 단계에서 손흥민은 변화된 가치관으로 최종 승부를 치른다. 빠름과 기술만이 아니라 리더십과 선택의 무게가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완성한다. 이것이 부활이다. 과거의 프레임을 깨고 새로운 서사를 증명하는 순간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개인의 성취로 끝나지 않는다. 손흥민의 서사는 아시아 축구 전체로 확산된다. 그의 존재는 구조적 변화의 증거가 된다. 이제 아시아 선수는 예외가 아니라 선택지가 된다. 세계 축구의 중심에서 손흥민은 하나의 기준으로 남는다. 아이들이 처음 고르는 유니폼의 이름, 축구를 사랑하게 만든 얼굴. 이 영역은 공동체로 돌아가 제도와 인식 속에 자리 잡는다. 현재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는 분명하다. 손흥민은 이미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증명된 이름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로 넘어간다. 당신의 첫 유니폼에 적힌 이름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이름은 왜 기억에 남았는가?